아니 대법원에서의 투쟁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시국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아주 정확한 시국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금 전에 정수로의 대한민국 함께 들었죠. 이 종북 좌익 세력들은 절대 대한민국 이 노래를 안 탑니다. 틀 수가 없죠. 이 촛불 세력들의 또 민도청 세력들의 집회를 가보면요, 완전히 국민을 선동시키는 그런 노래가 듭니다. 완전히요. 그리고 애국가 안 틀어요. 그 대신 저들은 이문희왕 행진곡을 틀죠. 이 이문희왕 행진곡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적파의 그날까지 김일성을 따르자 라는 것이 이게 이문희왕 행진곡의 숨은 뜻입니다. 이것은 이문희왕 교양시의 주제곡이죠. 이문희왕 행진곡이 이문희왕 이 교양시의 주제곡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날 것 같다, 비가 올 것 같다, 천둥이 칠 것 같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라는 이런 예측, 또 징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만 알면은 열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는 이 사전에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단초, 기본적인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윤석열이가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청와대 나온 것도 아니죠. 들어가진 않았죠.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집무실을 대통령실로 하고 용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저를 한남동으로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을 때 그렇게 놀라진 않았어요. 왜? 윤석열은 반대한민국 세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고 남을 것이다. 근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저들이 이제 대통령제가 아니라 이제 내각제로 가기 위한, 즉 연방제로 가기 위한 연방제 목적에, 북한 살인 독재 연방제 목적에 5.18 광주 내각제를 본격적으로 가져가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대통령이라는 이 지위, 신분, 바로 국가의 원수입니다. 근데 국가의 원수가 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아주 지근거리에 있어야 돼요. 왜? 대통령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경호가 아주 중요합니다. 경호가. 대통령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대통령의 유고가 발생하면 바로 그것은 국가의 유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을 하고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한다고 한다면 한남동에서부터 대통령 관저까지 거리가 얼마큼 되겠습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 중간에는요, 수많은 빌딩과 수많은 상가, 그리고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윤석열을 죽이려면 벌써 죽였습니다. 그만큼 윤석열이가 자유대한민국 세력이요, 자유체제 수호 세력이었다면 벌써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원수를 죽여야 그 국가를 유구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나와서 나라를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리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합니다. 대통령 국가원수가 출퇴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살을 타고서 얼마나 그 거리가 위험한데요. 그 위험한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해요. 겨울을 만약 한다고 하면요, 거기는 제 판단에는 그 도로변뿐만 아니라 그 도로에서 최소한도 100m 아니면 더 나가서 500m 1km까지 건물을 다 샅샅이 뒤져야 됩니다. 옥상까지 올라가서 다 경고를 해야 돼요. 누가 목회포를 쏠지, 누가 박격포를 쏠지, 누가 드론을 날릴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 거리에다가 이 방해적포를 쏜다 하더라도요, 대통령 지나가는 그 거리에 언제든지 테러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그렇게 경우가 허술하고, 그건 허술한 거죠. 대통령이 지나가는 거리는요, 다 건물의 옥상까지 다 저격수까지 아니면은 철저하게 다 샅샅이 뒤집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데 매번 건물의 옥상 다 건물을 뒤질 수 있어요? 못 뒤지죠? 창가, 그 창가에도 사람 어떻게 들어가서 서지도 못하고 그쪽에는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아침 저녁으로 여유롭게 출퇴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북한의 적이 아니니까 출퇴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다.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취임 전에 검찰총장에 있을 때,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또 그 전에 그 지금까지 온 행보를 쫙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고쳐왔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요, 대한민국 헌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이 법치를 파괴한 그런 반역 반란 사건입니다. 그 반역 반란의 주범입니다. 주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파치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5.18뿐만 아니라 제주 4.3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판 결과가 다 나온, 즉 전부 다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 군사 재판과 일반 재판에 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을 재심을 청구했어. 그것도 대한민국 법무부가 한동훈이나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로 나오고, 그리고 현재 보상을 받고 있는.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 4.3 폭동을 익힌 자들이 누군가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체질을 부정한 그 폭동의 주범들은 누군가요?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의 이적행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연기를 정말 잘해요. 이 최전복 대사기국 영화 상영 중인데, 이 영화가 끝나고 나면요,
나무 주연상을 줘야 됩니다. 세계정복의 남성 주인공 누구냐? 바로 윤석열입니다. 김건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천공이 왜 나오죠? 가끔씩 간투처럼 뛰어나오는 천공. 이 소설에, 영화에 이 극적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라는 자, 여기다가 태극기를 붙이고 성조기를 붙이고 한미동맹을 붙이고 자유를 붙이고 이승만 대통령을 붙이고 박정희 대통령을 붙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붙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태원 사건을 붙이고, 여기에 새만금 잼버리 사건을 붙이고, 여기에 김건희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를 붙이고 디올백을 붙이고, 결국은 보수를 붙이고 자유를 붙이고, 결국은 전부 다 나중에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봐준 줄 아십니까? 자유 보수편을 다 한꺼번에 여기에 붙여서 똥통에 빠지는 역할을 바로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하게끔 선전선동하는 것은 조중동과 그 다음에 KBS, MBC, SBS 등 공중파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송 언론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하도 말씀을 많이 드셔가지고 이골이 났을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빨개기를 만나든 김건희를 만나든 천공을 만나든 이재명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정말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맞죠? 위장세력과 만나서 설전을 벌였을 때 그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수준에 올라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맞죠? 예, 참 이 나라가 심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이 건국절날 저희들 집회는 1시간 반을 했습니다. 30분을 유경수 여사님 추도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을 우리 국민대회를 했는데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 의사회가 주최하는 그 집회의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하랬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국가반란 탄핵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 분열당하고 있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 반자유주의적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이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나 어떤 카톡을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아주 천덕스럽게 같이 앉아서 토론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편을 많이 만들려면은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우리가 더욱더 낮게 임하면서 상대방을 같이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중요한 이슈, 의료대란이 있잖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는 이 윤석열을 추정하는 세력들, 윤만사, 한만사는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필수 의료 체계에 사람 의사가 없다. 즉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그 다음에 외과, 여기에 응급의학과, 여기에 의사가 없다.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의사를 증원해야 된다. 그러려면 의사를 증원하려면 의대를 증원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의사는 차고 넘칩니다. 의사는 정말 많아요. 근데 왜 많은데 응급실에 의사가 없고 산부인과에 의사가 없고 그 다음에 소아과에 의사가 왜 없습니까? 의사가 없는 거는요, 첫 번째는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잘못됐어. 많은 경우에 그 멱살을 잡히고 형사 사건으로 피소가 되고 민사 재판에서 돈을 벌어줘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예, 누가 지나가네요. 뭐 국무총리 정도는 지난 것 같네요. 보니까요. 근데 네,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돈이 안 됩니다. 수가가 아주 낮아요. 수가가, 의료 수가가. 그러니까 의료 수가를 누가 주냐면요, 결국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그 의료 뭐 심사평가원인가, 거기서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평가를 해서. 근데 수가가 낮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수가가 낮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냐? 일본 같은 경우는 수가가 높아요. 높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뭐 이탈리아, 그리스나 그런 데는 이 의사가 이게 자유경쟁이 아니라 국가가 다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의사가 되려면요, 몇 년을 되면 10년에서 15년을 됩니다. 의사가 되려면.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돈이. 근데 의사가 그 많은 돈을 또 병원에, 은행에다가 대출 받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또 나와서 자기가 또 빚져가지고 개업을 했는데, 지금 소아과나 산부인과나 돈이 안 돼. 그 다음에 수가가 나죠. 그래도 전부 다 어디로 가냐? 이 성형외과, 피부과,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죠. 이분들을, 의사들을 응급실이나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외과나 흉부외과나 이쪽으로 의사가 몰리게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즉 사법 체계에 대한, 즉 위험성을 국가가 그 나름대로 이 부담을, 의사가 부담하는 내용들을 대폭 줄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료 수가를 올려줘야 돼요. 이러면은 바로 여기에 의사들이 다 몰리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보건복지부가 하지 않고, 이런 대안을 하지 않고 무조건 의대 증원을 발표한 겁니다. 의대 증원도요, 의사협회랑 협의나 세미나나 토론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몰아간 겁니다. 이게 바로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의료대란, 이건 결국은요, 이제 그 피해가 지금 국민한테 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날 저도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리다가, 돈을 풀려부터 기다리다가 차려가 와서 가니까
이 머리는 의사가 없답니다. 여기서 강남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5월 16일 6.4 28기 5.16 혁명 지지를 했던 4학년 친구들, 당시 4학년 친구들이죠. 그분 중에 한 분이 쓰러져서 다쳤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5월 16일입니다.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지난 8월 15일 날 이 의료 대란 문제도 국민들한테 알려줬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연대 연합, 그 다음에 의료 대란의 실체. 이제 의료 대란 문제는 그러면 왜 의료 습관화 이 사람 리스크를 왜 안 하느냐? 안 합니다. 왜? 저들의 목적은요, 다른 데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파괴입니다. 꼴 먹고 알 먹기, 또랑치고 가위 잡기, 마당 쓸고 엽전 긋기, 이런 1피, 1타, 3피 정도의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가져간 겁니다. 의대 정원에 현재 의대 정원 2,000명을 확 풀어버립니까? 이공계를 가고자 하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이공계를 가지 않고 의대를 몰리고 있습니다. 재수, 삼수했던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를 몰리고 있어요. 의대를 몰리게 하면 됩니까?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를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무너지면 결국은 기업의 상품을 개발하고 국제적으로 경쟁에 있어서 경쟁에 도태됩니다. 시장에서 상품이 안 팔리면 결국 기업은 도산한 겁니다. 기업이 도산하면 결국 고용 창출도 안 되고 국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목적은 대한민국 파괴입니다.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다 이적세력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저쪽 신한은행 거의 배로변에다가 도끼를 줬던 사람들이 의사들 바꾸시려고 공격을 하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지지한다고 플래카드를 여러 개를 걸었었어요.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아무튼 오늘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폭염더위 때문에 행진은 취소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왜냐하면은 이 아스팔트에 좀 열이 많기 때문에 이 만화하나 행진하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지게 되면은 이게 9시 뉴스 나옵니다. 9시 뉴스. 9시 뉴스 나오면요, 잘못되면 저들이 저걸 근거로 해서 집수법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집수법 저들이 내렸어요. 이 소음 기준치를 5dB를 줄였습니다. 저들이 이제는 다 나름대로 장악했다는 겁니다. 더욱더 저놈들은 집수법을 개정할 겁니다. 그래서 취할 경우에는 이 집회까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하여튼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이 건강관리에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훌륭하신 분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정말 힘들어도 함께 가시죠. 여러분 가시죠. 네. 자.